인호야. 오늘 또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방암 환자였어. 그래서 내가 지금 조직검사 기록지 좀 보여주세요라고 물었지. 근데 그분이 그 기록지를 안 갖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물었어.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 몸에 있었던 유방암은 굉장히 착한 암이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대. 그래서 되게 좀 기뻐하시는 거야. 굉장히 기쁜 일이지.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떤 분은 똑같은 유방암이었다? 근데 그분은 1기였어. 심지어 2기도 아니야. 1기. 약간 젊으신 분이기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항암을 해야 된대. 에스트로겐도 양성이고 허투도 음성인데 자기는 항암을 해야 된대. 상식적으로 자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착한 암이라서 항암을 안 하고 난 굉장히 초기인데 나쁜 암이라서 항암을 하고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통 기수잖아. 기수.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3기 환자나 4기 환자가 항암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지만 1기인데 내가 왜 항암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거 좀 궁금해할 것 같아. 내 몸속에 있는 암이 악성도가 얼마나 이제 높은지 혹은 악성도가 얼마나 낮은지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조직검사상에서는 그 기록지상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나의 예우는 그래서 어떻게 조금 달라지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 영상이 사실은 좀 재미도 없고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은 우리 환자의 조직 검사 기록지를 보고 내 몸속에 있던 암세포의 악성도를 이제 알 수 있게끔 될 테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 시작할게. 악성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사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그 중에서 크게 보는 항목을 꼽자면은 한 3개 정도로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포가 분열하는 속도야. 당연히 분열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되겠어? 몸속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많아질 거고 많이 이제 점령이 되겠지. 악성도가 높아지겠지. 두 번째는 뭐냐면 속도와는 상관없이 암세포의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거든. 그래서 그 생김새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 세 번째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발암 유전자들이 많이 켜져 있으면 켜져 있을수록 혹은 암 억제 유전자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못할수록 다시 말하면 돌연변이가 많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악성도는 높아지겠지. 당연히 악성도가 높아지면 예우는 불리할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 이 3가지 중에서 오늘은 분열하는 속도, 증식력이라고 하는데 증식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암세포의 생김새, 즉 정상세포로부터 얼마나 많이 그 형태가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포 증식, 세포 하나가 2개가 되는 과정이야. 당연히 조금 더 지나면 이제 2개가 4개가 될 거고 4개가 8개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러한 세포 증식 이게 하나이고 세포 분화 이거는 이제 정상세포로부터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 이러한 2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 환우분들 암세포를 수술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한 이후에 제거한 암세포로 조직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그 기록지에 다 기술이 되어 있어. 일단 세포 증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볼게. 세포 증식은 보는 바와 같이 세포가 하나가 2개로 되는 과정이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세포가 하나가 2개가 될 때는 동일한 세포가 2개가 된다는 거야. 항상 동일한 세포가 2개가 돼야 돼. 그래서 위에 있는 세포를 엄마세포, 밑에 있는 세포를 딸세포라고 하는데 엄마세포하고 딸세포는 형태학적으로나 유전자적으로나 모든 게 동일해. 이 슬라이드를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세포 한 마리가 있지. 이 한 마리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분열을 했어. 이 분열한 세포 보니까 어때? 엄마 세포랑 똑같잖아. 그치? 여기 있는 또 이 딸 세포가 또 분열을 했어. 그럼 어떡해? 세포가 또 모양이 또 똑같지. 이러한 과정을 증식이라고 표현을 해. 이 증식이라는 것은 암의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겠지만 사실은 우리 생명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 단적인 예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칼에 이렇게 많이 비었어. 상처가 이렇게 벌어졌네. 상처가 어떻게 아물까? 갑자기 아물 수가 있나? 상처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딱 이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너무 신기하게도 분열을 확 해버려.
그러니까 외부의 성장 인자들이라는 것들이 막 가고 혈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양분들, 산소 같은 것들이 많이 공급되면서 세포들이 증식력이 확 활발해져. 그래서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는 세포들이 막 분열을 해야 돼. 증식을 해야 돼. 근데 증식하는 데는 룰이 있어. 너무 재밌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염색체인데 내 염색체의 끝을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텔로미어라고 해. 마치 이렇게 캡처럼 생겼어. 뚜껑처럼. 그런데 얘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이 텔로미어, 이 뚜껑처럼 생긴 것들이 조금씩 깎여 나가. 그래서 보면은 한 번 분열했을 때 여기서 텔로미어가 깎여 나간 게 보이지. 또 한 번 분열하면 여기서 또 깎여 나가. 또 한 번 분열하면 또 깎여 나가.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캡, 텔로미어가 다 깎여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는 죽게 돼. 세포 자살을 해. 보통 일반적인 세포는 대략 한 50회 정도 분열을 하면은 텔로미어가 다 없어지게 되고 세포 자살을 하게 돼.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세포는 무한정 분열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특정 횟수만큼만 분열하고 세포는 자기 생을 마감해. 근데 암세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텔로머레이즈라는 게 있어. 그런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은 얘를 딱 자른 만큼 다시 붙여버려. 자르면 붙여. 또 자르면 붙여. 또 자르면 붙여. 또 자르면 붙여.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들지가 않아. 항상 새거인 거야. 그러니까 세포가 몇 번 분열하게 되면 이 캡 텔로미어가 없어져서 여기가 이제 끝단이 노출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항상 보호를 받게 되니까 죽지라는 거야. 무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암세포의 특징인 거고. 하나 증식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이번에는 세포의 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세포의 분화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세포가 증식돼서 이렇게 많아졌어. 똑같은 세포들만 있겠지. 그 세포들이 특정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형태학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분화라고 해.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세포, 그 줄기세포는 동일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60조 개의 세포는 다 동일한데 이 세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의 모양이 조금씩 다 바뀌어버려. 보시다시피 상피세포는 분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모양으로 변하고 면역세포는 분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생식세포는 이렇게 변하고 근육세포는 이렇게 변하고 이 세포들이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형태학적으로 기능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분화라고 해. 예를 들면은 폐에 있는 상피세포라고 할게. 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모양을 꼭 가져야 되는데 이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해 볼게. 혹은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 세포가 폐에서 있는 그 상피세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못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화가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해. 잘못된 분화인 거지. 분화하는 과정에 어떤 오류가 생겨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세포는 원래 해야 될 수 있는 그 기능을 잘 못해. 그래서 분화는 굉장히 중요하겠지. 근데 암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는 거지. 한 슬라이드에 증식하고 분화가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 세포가 줄기세포야. 이 줄기세포는 우리 온몸에 다 있고 다 똑같지. 이 줄기세포가 증식을 했어. 하나가 두 개가 된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됐어.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8개가 됐어.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형태학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증식이라는 과정을 거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분화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세포하고 여기 있는 세포는 이제 형태학적으로 달라지고 기능적으로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 분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포는 자기 일을 다 하고 늙어서 죽어. 그러면은 딱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죽은 거를 확인을 하고 여기 있는 또 이제 줄기세포가 분열을 해서 죽은 세포를 채워주겠지. 근데 암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줄기세포가 이제 분열을 했어. 근데 분열을 했는데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8개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얘가 그러한 규칙을 벗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열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분화를 상실해서 여기 있는 세포가 최종적인 그 조직에서 딱 알맞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 모양도 딱 그 세포 모양을 딱 갖춰야 되는데 그 세포 모양을 상실한 거야. 그러니까 증식에도 과다 증식이 됐고 세포 모양도 변한 거지. 즉 분화도 상실한 거지. 이렇게 되면 암이 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암세포를 이제 절제를 한 이후에 그걸 현미경적으로 바라보고 등급을 매겨줘. 증식이 얼마나 빨리 증식이 됩니다. 그럼 점수 1점, 2점, 3점. 아, 분화도는 딱 보니까 이 모양이 정상세포로부터 얼마나 형태학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1, 2, 3점. 이런 형태로 숫자를 매겨줘. 그거를 가지고 이 암 환자의 악성도를 평가를 하는 거야. 이 증식에 관련된 지표로서
우리 이제 조직검사지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 우리 여러분들 특히 뭐 유방암 환자라든지 몇몇 암종에서는 요 KI67이라는 단백질의 발현도를 조직검사 기록지에 항상 기입을 해줘. 이 환자분은 이제 유방암 환자이고 KI67 지수가 80에서 90%로 나왔어. 이 KI67 지수는 증식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KI67이 80에서 90%라면은 100마리 중에 80에서 90마리가 동일한 시간에 분열하고 있다는 뜻이야. 반대로 다음 환자 예를 들어볼게. 이분은 KI67이 10%보다 적다라는 거잖아.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아까 그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면 똑같은 시간에 아까 그분은 100마리 중에 8, 90마리가 분열하는 거고 이분은 똑같은 시간에 100마리 중에 10마리도 안 되는 여성만 분열하고 있다는 거야. 속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지. 당연히 분열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세포가 동일한 시간에 증식하는 이것도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하나의 논문에서 내가 떼왔는데 3중 음성 유방암 환자의 KI67 지수에 따른 재발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생존율을 본 거야. 위에 거를 한번 보면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그래프가 KI67 지수가 10보다 낮은 환자들을 모아놓은 거고 밑에 있는 이 그래프는 KI67 지수가 10%보다 높은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통계를 낸 거야. 너무 기니까 딱 24개월, 즉 2년이라는 시간만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 2년이라는 시간을 쭉 올리면은 위에 KI67이 10%보다 작은 환자들은 대략 90%까지는 재발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이 재발이 안 된 거지. 반면에 KI67 지수가 10%보다 높은 사람들을 다 뭉뚱그려서 통계를 내봤더니 2년 사이에 재발된 분들이 대략 봐도 30에서 35%는 되는 것 같아. 어마어마한 차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2년 사이에 KI67 지수가 10%보다 적은 사람은 대략 10%가 재발했고 10%보다 높은 사람은 대략 30에서 35%가 재발했다. 3배 이상 더 재발을 많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 차이인 거지. 밑에 걸 볼게. 이거는 이제 생존율인데 2년만 볼게. 24개월 쭉 봤더니 KI67이 10%보다 적은 사람들은 대략 한 생존율이 90%에 육박하는 것 같아. 대략만 그어도. 근데 KI67 지수가 10%보다 높은 사람들은 24개월로 보면 대략 생존율이 80% 정도 되는 것 같아. 10% 이상 차이 나잖아.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관련도가 있다. 이 정도의 약성도가 있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분화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 분화도는 암세포를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본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주 그림을 설명을 잘 해놨는데 그냥 단적으로 그레이드 1과 그레이드 4만 비교할게. 이제 어떠한 암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쩔 때는 그레이드 1, 2, 3, 4 이렇게 그 조직검사 기록지에 기술하기도 하고 암종에 따라서는 혹은 병원에 따라서는 well differentiated 혹은 moderately differentiated, poorly differentiated, 아니면 undifferentiated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 그래서 보면은 이제 grade 1 혹은 well differentiated와 grade 4 혹은 undifferentiated만 좀 비교를 해보면 어때? grade 1일 때는 세포가 일단 밑에 층이 기점막이 확실하게 있지. 그리고 세포의 핵이 어때? 딱 보면 균일하잖아. 모양도 균일하고 생김새도 균일하고 사이즈 크기도 균일하고. 그레이드 4를 볼게. 세포가 어떻게 기점막도 많이 뚫려 있기도 한데 일단 핵을 한번 볼게. 핵이 어때? 분화도가 높은 이 세포에 비해서 분화도가 굉장히 낮은 세포는 핵이 일단 굉장히 커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세포 한번 봐봐. 어때? 이 세포는 핵이 2개가 되어 있지. 그리고 모양도 이 분화도가 좋은 암세포는 모양이 똑같아. 동그랗게 아주 이뻐 핵들이. 그런데 분화도가 안 좋은 그레이드 4 혹은 undifferentiated 된 이런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모양이 제각각이야.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잘려져 있는 것도 있고 좀 일반적으로는 다 커져 있고. 그리고 세포질은 어때? 여기 분화도가 좋은 세포는 핵에 비해서 세포질의 양이 좀 많은 반면에 분화도가 좀 안 된 세포들은 이 핵에 비해서 세포질의 양이 면적이 좀 줄어들어 있어. 이런 것들을 보고 분화가 덜 됐다. 모양이 정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병리과에서 이제 등급을 매겨주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은 조직검사 기록지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핵 등급 혹은 조직학적 등급으로 표현되는데
주로 이제 1, 2, 3점 중에 하나를 줘. 혹은 1, 2, 4점 중에 하나를 줘. 이분은 이제 3등급을 받았고 숫자가 높을수록 당연히 이제 분화도는 안 좋은 거겠지. 예후적으로도 안 좋고 악성도도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가장 안 좋은 등급을 맞았고 추정해서 보면은 현미경으로 떼서 본 이 암세포의 모양이 굉장히 정상세포랑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 보니까 이분은 어때? 조직학적 등급이 이제 2등급인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분화도가 한 중간 정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또 이분은 이제 대장암인데 보다시피 이제 moderately differentiated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정도면은 매우 잘 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당히 분화되어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세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증식을 해야 되고 분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암 환자들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외부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DNA가 돌연변이가 되어서 증식하는 것들 잃어버리고 과다 증식하게 되고 분화도 상실해가지고 정상적인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재기능을 못하고 얘네들이 하는 것은 결국 증식만 하는 새끼만 나는 그렇게 됨으로써 악성도는 올라가게 되고 그 사람의 예후는 조금씩 더 안 좋아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 검사로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환자분들도 그런 거야. 같은 1기 환자라고 하더라도 혹은 2기 환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한단 말이야. 보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환자분들은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같은 1기인데 왜 저분은 항암을 하고 왜 저는 항암을 안 해요? 거기에는 이러한 악성도 즉 분화도와 또 이제 이 증식 능력이 관계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의 조직검사 기록지를 확인할 것 같은데 확인해서 이 KI67 지수가 좀 높거나 혹은 분화도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 그런 분들 너무 막 불안해 할 것 같은데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KI67 지수가 높거나 뭐 분화도가 낮으면 예후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항암제들이 다 있거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을 하고 즉 보상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 수면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생 유전학적인 것들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니까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